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핵심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철저한 준비와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하나하나 매우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입찰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로 나라장터, 즉 조달청 관련 정보입니다. 정보 조달 입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나라장터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나라장터가 새롭게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의 사용 방법이 다소 생소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혹은 시스템 사용 중 예상치 못한 문의사항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정보조달 콜센터 1588-800으로 연락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해결책을 숙지해두는 것이 입찰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서명 또한 입찰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제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각종 간편인증 방식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서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더욱 유연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주로 사용하게 될 인증 방식이 무엇인지 미리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편 인증의 경우 특정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 환경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테스트해보는 것도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필수적인 준비사항은 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조달청 운영에 따라 조달청의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해야만 비로소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수 서류들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입찰 대리인이 법인의 등기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발급에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즉시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여 입찰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의 발급처와 절차, 유효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입찰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공사나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면허, 등록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정 전문 분야의 공사라면 그에 해당하는 전문 면허나 자격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찰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격 요건들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취득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미달로 인한 입찰 제한은 물론 계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방식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나 다양한 전문 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에서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 대표사와 각 참여사 간의 역할 분담, 책임 범위, 손익 배분, 지분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신중하게 협정서 내용을 조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각사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한계를 문서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의 양식이나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에 대해서도 입찰, 공고문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만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하여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히 각별히 주의하고 여러 번 확인하여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숙지하고 그 지침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금액 제시로 인해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 산정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계약 보증금입니다. 계약 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며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보증금은 지급각서를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일정 심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낙찰이 예상되거나 낙찰 통보를 받은 즉시 미리 준비하여 계약 체결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료 등 계약 보증금과 관련된 제반 비용도 미리 예산에 반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보증금의 비율이나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찰 공고문이나 계약 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분야의 입찰에서는 시공능력 평가가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각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이 시공능력 평가액은 해당 업체의 과거 공사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되며 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특히 조달청에서는 추정 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공사의 예정 금액을 초과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자신의 시공 능력 평가액을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공사의 예정 금액과 비교하여 입찰 가능 여부 및 전략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공 능력 평가액이 부족하다면 공동수급 등의 방안을 고려하거나 다른 입찰 기회를 모색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중앙 계약 시장과 관련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SS 중앙 계약 시장에서는 그동안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 ESS 설비의 품질, 저하 및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최저가 하한제 도입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격 평가와 비가격 평가 기술력, 안정성 등을 합산하여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격 요소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여 저가 입찰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ESS 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저가 하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5월 중 사업자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ESS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동향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향후 ESS 시장의 판도와 입찰 전략은 물론 기술 개발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입찰 관련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입찰 정보 습득과 기회 탐색에 매우 유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GEB 나라장터 외에도 각 기관별로 특화된 입찰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관련 사업은 국방종합전자조달, 국토 및 공간, 정보 관련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찰 시스템, 전력 관련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입찰 시스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의 성격과 발주처에 따라 적절한 사이트를 활용하여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모두입찰과 같은 민간 입찰 정보 서비스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입찰은 소비자 선정 입찰 우수기업 1위로 선정될 만큼 신뢰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입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찰 준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경쟁률 분석, 적정 투찰가 예측, 과거 낙찰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입찰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정보는 2026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까지의 최신 정보이며 일반적인 입찰 준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입찰 공고의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공고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나 지침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입찰에 실제로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입찰 공고문과 입찰 설명서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인 정보이므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제출 기한, 입찰 방식, 요구되는 필수 자격 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여 오류 없이 완벽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입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입찰은 결국 얼마나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정보들과 상세한 준비 사항들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입찰을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